저는 이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좀 많이 답답합니다. 뭐 하나님이 창조했고 뭐 진화론은 근거가 없고 창조론 가르쳐야 되고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 혁명이다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참 개탄스럽습니다. 인권위원장은 왜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 인권이 정말 보편적 인권을 지향하면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했다 믿어라 하면 믿어야 됩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공직 생활에 있어서 진화론을 누구한테 강요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공직자로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럼 뭐 차별금지법은 아시잖아요. 차별금지법은 우리 국가 인권위에서 제대로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공산주의 혁명이다. 이거 저는 보고 뭐 1924년인 줄 알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인권위원장을 뭐 보편적 인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떤 인권 활동을 하셨길래 인권위원장으로 추천됐었다고 보십니까? 나름대로 저는 검사 시절에도 검사 시절에도 인권을 많이 챙기셨어요? 저는 헌법재판관 시절에는 인권 챙기셨습니까? 검사 시절에도 그 후배들한테 꼭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수사를 할 때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 그렇지만은 피의자들에 대해 인권을 반드시 생각하고. 그 후배들한테 얘기했는데 누가 추천한 거? 후배 검사가 추천했습니까?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하나도 한 걸 찾을 수가 없어요. 네,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그 헌법의 가치, 즉 헌법의 최고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의 구현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좀 전에 질의 답변 들은 거 몇 개만 여쭤볼게요. 윤건영 의원님 질의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법이라고 답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22년도에 한 기업에 변호하는 과정 중에 중처법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기했어요. 제가 이거는 뭐 앞뒤가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예, 꼭 필요한 법인데 내가 기업 변호할 때는 그건 잘못된 법입니까? 제가 분명히 거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법 목적, 즉 근로자들의 산재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그분은 전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근데 냈습니다. 기업을 변호할 때는 필요 없다는 법이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명확한 범죄 구성 요건과 과중한 형사처벌을 드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 그러니까요. 목적은 사람이 하지만 죽었어요. 그거 책임지라고 기업에다 중처법으로 묻는 건데 중처법 근데 기업 변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명확한 범죄 구성용과 과도한 형사처벌 사람 안 죽게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중처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범죄 구성용 쪽에 잘못됐다 그러면 그거는 인권위원장으로 할 말씀이 아니시죠. 구성요건은 우리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사람들이 무엇이 위반됐는지 모르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나름 열심히 자기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처법이 적용되려면 결국에는 그 노동자가 명을 달리하셔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지금 이정도로 형사처벌을 세게 받을 때는 그 중처법의 대상이 될 때에는 누군가의 인권이 굉장히 말살당한 상태에서 중처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형사소송법 대원칙은 죄형법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 법이 추상적 개념 또는 4조, 5조와의 관계 속에서는 이게 굉장히 명확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저는 후보자님께서 앞뒤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앞뒤 다르다는 표현은 귀에 걸면 귀 거리고 코에 걸면 코 거리고 이런 전형이라고 봐요. 앞뒤가 다르다는 표현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걷어드리겠습니다. 예. 그 종교 편향성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로펌에 재직하실 때 대면 예배 금지와 관련해서 교회 입장 계속 변호하셨어요. 예. 교회 입장을 많이 예, 변호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 부산 교회 재판은 기각됐고 헌법재판소 청구도 많이 각하되었습니다. 예. 헌법재판관 하셨는데 헌법재판이 각하된 것, 구성요건도 안 됐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러냐면은 각하된 이유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그 헌법에 각하 요건이 있습니다. 법원 재판이 진행될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일단 뭐 종교와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객관성 이건 유지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보여줄 수도
것들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그리고 참고로 반인권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던 게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잖아요. 차별금지법 관련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짧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답변을 받겠습니다. 소수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든 이런 내용들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인데 후보자께서는 계속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돼야 되는 겁니까? 말씀드리면은 저는 소수자의 인권도 보호돼야 된다. 다만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이것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이 나아가서 계속 욕먹고 인권을 말살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표현의 자유니까 욕하든지 말든지 놔둬야 됩니까? 피해자 중심주의 개념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괴롭힘을 당했다.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는 전혀 이 상대방을 괴롭히려고 하는 의사도 없는데도 이 법에 의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욕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모욕 받은 거다.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다. 이런 것에 기인해서 아닙니다. 시작하면은 우리가 안 된다라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셨는지 묻고 싶어요. 저는 고민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죽어도 반대하시는 거죠? 예. 이런 그리고 부분에 있어서는 아드님 문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 아드님 관련 얘기하면서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다. 예. 돈 많은 사람만 살고 싶은 집에 살 수 있고 청년들과 같이 돈 없거나 돈이 적은 사람이 살고 싶은 집을 사는 것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답변하셨어요. 38억짜리 집을 아들한테 팔면서 왜 뭐 돈 없는 38억짜리 사람 집이 얘기를 됩니까? 합니까? 이거 전형적인 물타기예요.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봐봐요. 이 부분에 그 집 그냥 상속하면 되지 왜 팔았습니까? 아들한테. 우선 저희 집사람이 그게 편법이라는 거예요. 새 집에 살고 싶어 했습니다. 네. 예? 그런 과정에서 상속하면 되잖아요. 그 아들이 산 겁니다. 그 집을. 그러니까 상속하면 되는데 굳이 구태여 그것을 판매해가지고 어떻게 아니, 하려고 했다. 상속을 했으면은 법을 위반했다는 건 아닙니다. 상속을 하면은 제가 살 집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예.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편법이다. 그게 왜 편법입니까?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희 아들은 굉장히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정평가서를 가지고서 그 당시 거기는 그 층과 또 동네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동네입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두 군데의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저희는 이사 가려고 그랬고 본인은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싶어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걸 제3자에게 팝니까 그러면은? 저 사고 싶어 하는 아들한테 팔은 겁니다. 그리고 걔는 정당하게 그 모든 돈을 주고서 산 겁니다. 그게 무슨 편법이고 그게 무슨 불법입니까? 청문위원을 했거든요. 예. 똑같이 나한테 팔았더라고요. 네, 정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보통 그 부동산 매매나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제3자하고 이 거래가 보다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족이나 친지나 특수관계자하고 이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거래가 투명하고 객관적인지는 사실은 국민적 의혹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후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방금 조명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을 물어보는 그 자체를 막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념하겠습니다. 네네.